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의 김윤정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군 특성화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이수정, 허영준, 이미란, 송기원, 김윤정, 박상혁의 군 특성화고 운영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서론부터 하나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입니다. 1번은 서론이고요. 2번은 연구 방법, 3번은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4번에는 논의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론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시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의무복무 기간이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축이 돼서 18개월까지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예측하시다시피 병역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병역 자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는 그 기술 집약형 첨단 군사력 구조로 군대의 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첨단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역시나 이 의무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숙련된 인력 역시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교육부 또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하여서 2007년도 군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서 유급지원병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유급지원병 제도라는 것은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체계와 연계해서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특기병을 충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는 군 특성화고를 나온 고등학생이 군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의무 복무 기간과 전문화사를 합쳐서 최대 3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유급지원병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되면서 공표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서 임기제 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48개월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즉, 본 연구는 이렇듯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 특성화고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군 특성화고의 운영을 통해서 배출된 유급지원병 제도의 어떤 그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에 따라서 새롭게 법이 바뀌면서 임기제 부사관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임기제 부사관 제도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임기제 부사관이라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2008년도 10개, 19개 학급으로 시작을 했고요. 2021년 현재 43개교 73학급으로 굉장한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병장비, 궤도정비, 수송, 자주포, 조리, 총포정비 등 다양한 어떤 그 전공도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부지정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요. 각 군이 협박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각 군에 따라 신분보장이라든지 장기 복무와 같은 초우가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군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군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민간 부사관 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민간 부사관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병이 아닌 하사로 시작을 합니다. 부사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간 부사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 부사관 고등학교 출신들은 당연히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민간 부사관 고등학교들의 경우에는 의무 복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의무 복무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역차별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앞에서 말씀드린 특기가 공병장비, 궤도장비, 수송, 자주포, 조리, 총포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군 특기별 필요로 하는 부사관의 임관 인원이 달라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의 어떤 선택과 졸업 이후에 군에 갔을 때의 선택에서 괴리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특성화반에 지원한 학생 중 전문화사와 부사관으로 임관한 학생 수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 65.8%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유급 지원병으로 입대한 우리 학생들이 부사관으로 임관한 비율은 평균 17.6%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떤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학생들의 장기적인 경로에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신분상으로 굉장히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이나 재학생의 진로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 특성화고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군 복무 중 안정적인 경력 개발 방안을 제도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 연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론 선행 연구가 몇 편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선행 연구들을 보시면은 군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생활 스트레스랑 만족도, 또 군 특성화고 졸업생과 교사의 직무 역량 관련 연구, 또 군 인적 자원 개발 연구 등 연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 경향이고요. 상당수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한계를 보시면은 첫째는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군 특성화고는 재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간은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각 집단의 특성이나 또 스트레스, 만족도 등에 관한 비교적인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 계획이라든지 또 진로 만족도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둘째로는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주로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성화고에서 이 군 특성화고는 실질적으로 군으로 이행을 하는 건데 이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군으로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정책 연구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군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통한 내실화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화고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FGI를 통해서, 즉 질적 연구를 통해서
군 특성화고 제도 및 군 특성화고 출신 군 복무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로 선택 및 향후 진로 계획, 또 진로 만족도, 군 특성화고 제도 개선 인식은 어떠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초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제 연구에서는 FGI와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GI는요. FGI를 했던 목적은 첫째로는 군 특성하고 운영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그리고 군 특성하고 졸업생의 군 복무 업무 실태 및 업무 능력 평가, 또 이를 토대로 한 군 특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했는데요. 이때 이 개발된 응답자별 문항의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또 수정 보완을 위한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FGI 집단으로는 두 집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으로는 군 특성화고 교사 3명과 교육부 관계자 2명, 집단 2에서는 군 특성화고 및 부사관 출신의 단장기 부사관을 훈육하고 있는 육군본부의 중령 및 연구원 2명을 대상으로 FGI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의 어떤 연구 참여자라든지 또 공동 연구자가 모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FGI 질문으로는 군 특성하고 운영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또 군 특성하고 출신의 의무복무명 및 부사관과의 군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의 아주 일반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훨씬 더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로 질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FGI 분석 방법은 2시간가량을 한 그 FGI를 모두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한 다음에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4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 졸업생. 졸업생의 경우에는 의무복무병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했고요. 교사, 이렇게 4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자료 수집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 특성하고 재학생 747명, 의무복무명 50명, 또 단기부사관 66명, 그다음에 교사 111명의 설문조사를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업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방법을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예, 연구 결과입니다. 자, 연구 결과 역시나 FGI 분석 결과와 설문조사 분석 결과로 대별하였습니다. 자, FGI 분석 결과는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가 군 특성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 형식을 통한 군 인적 자원 향상으로 묶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부의 어떤 소주제들을 보시면은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 첨단 과학기술병을 양성하는 데 역부족인 교육과정, 능력평가 검증 시스템 미비가 이 군 인적 자원으로서 능력을 함양시키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묶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군 특성하고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 혁신을 통한 군 인적 자원 향상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개편, 그 다음에 군 특성하고 양성 분야 개편, 유급지원병 입대 전, 입대 후 적성검사 실시 의무화 등과 졸업생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 복무 시스템 개편으로 기후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 소주제로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유급지원병, 즉 민간 부사관고에 비해서 의무복무를 한다는 그 역차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복무 기간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인관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군 복무제도로 묶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의무복무 기간의 단계적인 축소, 일반 하사관 제도 부활, 또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의 조기 신분 전환, 또 단기복무 부사관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 특성하고 제도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소주제로는 획일화된 군 복무 트랙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조기 확보 실패, 또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진 군 특성하고 전략, 전역 이후의 진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묶였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EMU 과정의 확대, 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인감되는 투트랙 방안, 또 방산업체와의 MOU를 통한 취업 할당 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사회인과학적인 특성인데요. 보시면은 이 설문지가 다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사회인과학적인 특성 역시나 물은 집단이 있고 묻지 않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군 특성하고 의무복무병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의 나이는 19세가 가장 많았고요. 주로 기계과 정보통신과 전기전자과에 수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다수가 경기 지역에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먼저 진로 선택 시기를 물어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특성화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는 부모님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군 특성화고 교사, 담임 부장교사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진로 선택을 할 때 정보가 충분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5점 만점에서 3.92점으로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동기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군인이 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을 해서 직업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게 군 특성화반, 군 특성화고의 진로 선택의 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진로 만족도를 봤을 때 역시나 3.98점으로 5점 만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향후 진로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고 전문 하사를 한 뒤에 장기 부사관으로 한 뒤에 전역을 하겠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인,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 이 학생들 전체 65.6% 학생들의 진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로 계획에 맞춰져 있는 어떤 운영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군 특성화고가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좀 개선될 수 있을까? 이거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친 값들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가 장기 복무 선발 기준에 맞춰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는 수당 및 급여의 현실화. 다시 말해서 이 부사관의 수당과 급여가 좀 적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수학생을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선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장기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는 민간 부사관고 출신이라든지 일반 장병들과는 달리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사관의 직업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이 의견들을요. 저희가 고등학생만 따로 또 군인들만 따로 교사만 따로 했을 때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요.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5순위 안에 드는 거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을 바꿔주고 그거에 맞춰서 수당과 급여를 현실화해주면서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보시면은 현행 의무복무 기간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1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85.2%는 방법은 좀 달라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어떤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의무복무 기간 없이 바로 단기 부사관으로 임관을 한다든지 방법은 다르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 교사, 군인들은 현재 군 특성하고
출신의 학생들이 받는 의무복무 기간이 조금 축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평균 13.3개월로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부사관 패스트트랙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냐라는 응답에서는 5점 만점에 4.30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다수가 장기 부사관으로 가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장기 부사관이 되는 게 아니라 우수할 경우에 평가를 통해서 장기 부사관으로 조금 먼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FGI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 및 재원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우수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군특성화반 교육과정이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년 과정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제안하고요. 2단계에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첨단과학 기술병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병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반드시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단과학 기술병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이들의 신분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지막 3단계에 필요함을 제안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부사관이 되는 확고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직업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장기 부사관이 되기 위한 것이 진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을 3년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특성화고의 군 장학제도와 군 MOU를 협약을 맺어서 이 군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은 초급 간부 교육 4개월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나면 곧바로 42개월, 합쳐 48개월이 되겠습니다. 42개월 부사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무복무 기간의 단계적인 축소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없앤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만은 군특성화고 출신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의 축소 혹은 폐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배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단기안과 장기안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안으로는 의무복무 기간 중에 초급반 교육 이수를 통해서 현장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사로 먼저 조기 진급을 한 후에 초급반 교육을 4개월 동안 이수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연구 보고서를 짧게 줄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